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생김새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 감정, 습관, 생각이 켜켜 잇싸여 만들어낸 마음의 지도다. 어린 시절엔 누구나 순수한 얼굴을 갖고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그 얼굴은 점점 변한다. 기쁨이 많은 사람은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생기고 불만과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입가와 미간이 굳어진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는 아무 말 없이도 얼굴에 새겨진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았다. 인간은 감정을 숨길 수 있어도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웃는 척해도 눈빛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지고 아무리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미간에 깊이 새겨진 주름이 그들의 내면을 말해준다. 얼굴은 언제나 정직하다. 언어보다 행동보다 솔직하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버드대 폴 익만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인간의 미세표정 마이크로 엑스프레션을 연구했다. 그는 단 0.2초 동안 스쳐 지나가는 표정에도 감정이 담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누군가가 괜찮다라고 말해도 입꼬리가 잠시 흔들리고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면 그건 마음속 불편함이 드러난 것이다. 얼굴 근육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돼 있어서 감정을 억누르려 해도 아주 잠깐은 본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말보다 얼굴을 본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직관이다. 얼굴에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입 주변 근육이 아래로 당겨져 있고 타인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눈가의 주름조차 부드럽다. 반대로 늘 불안과 경쟁 속에서 사는 사람의 얼굴은 긴장감이 풀리지 않는다. 그들의 턱 근육은 늘 굳어 있고 표정은 순간순간 굳는다. 한 심리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연구진은 50명의 사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요청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단 1초 안에 거의 같은 얼굴을 신뢰할 만하다고 선택했다.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은 설명하지 못했지만 뇌의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상대의 감정 신호를 읽고 있었다. 우리의 뇌는 언어보다 훨씬 빠르게 얼굴에서 신호를 감지한다. 그래서 첫인상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판단이다. 물론 얼굴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얼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덜 다치고 덜 속는다.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이 닫혀 있는지 따뜻하게 열려 있는지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의 에너지를 읽을 수 있다. 가짜 미소는 금세 사라지지만 진심은 오래 남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무언가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차갑고 눈꺼풀 근육은 미세하게 떨렸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그때 이미 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얼굴은 결국 거짓을 견디지 못했다. 이 경험 이후로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얼굴은 마음이 만든 풍경이다. 말은 위장할 수 있고 행동은 계산될 수 있지만 얼굴은 하루하루 쌓인 진심의 기록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읽으려 한다. 당신도 기억하라. 지금의 얼굴은 어제의 감정이 만든 결과이고 내일의 얼굴은 오늘의 생각이 만든다. 행복한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눈가가 부드러워지고 불만과 시기 속에 사는 사람은 미간이 점점 굳어진다. 인생은 얼굴 위에 흔적을 남긴다. 결국 우리는 매일 자신의 얼굴을 통해 내면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감정이 당신의 내일 얼굴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라. 그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눈은 마음의 온도계다. 그 사람의 감정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아니면 이미 식어버렸는지를 눈동자가 보여준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눈빛을 마주했다. 그중 잊히지 않는 것은 분노한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들은 말로는 평온하게 이야기하지만 눈동자는 언제나 날카롭다.
마치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주변을 경계하며 상대의 약점을 찾는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말의 내용보다 시선의 압박감이 먼저 느껴진다. 눈이 상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들의 대화 목적은 이해가 아니라 제압이다. 그런 사람은 논쟁 속에서 진심을 나누기보다 누가 이겼는가에만 집착한다. 이런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경쟁 속에 살아온 사람들, 혹은 늘 비난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 결과 그들의 눈동자에는 공격성과 방어심이 동시에 자리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대적 귀인 편향, hostile attribution bias이라 부른다. 타인의 말을 중립적으로 듣지 못하고 언제나 공격으로 해석하는 성향이다. 그들은 상대의 평범한 한마디조차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눈동자에 담긴 분노는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오래된 불신의 흔적이다. 반대로 눈에 힘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눈은 초점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때로는 공허하다. 이런 눈빛을 보면 나는 항상 가슴이 서늘해진다. 그들의 눈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생에 대한 열정을 잃었거나 너무 많은 상처로 마음의 불을 꺼버린 사람들이다. 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 불꽃이 희미해졌다는 신호다. 하버드대 뇌신경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동자 주변의 근육이 더 활발히 움직이며 대화 중 동공의 크기가 미세하게 변화한다고 한다. 이는 뇌의 편도체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감정이 닫힌 사람은 동공의 반응이 거의 없다. 즉 그들의 눈빛은 물리적으로도 차갑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눈을 마주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우리의 뇌는 그 눈빛의 냉기를 감지한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 직장에서 한 상사가 있었다. 그는 늘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았고 대화 중에도 나를 바라보는 듯하면서 동시에 멀리 있었다. 나는 그와의 모든 대화가 진심이 닿지 않는 벽과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몇 달 후 그는 동료들의 신뢰를 잃고 회사를 떠났다. 그때 나는 배웠다. 눈빛이 멀어진 순간 관계도 멀어진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다. 바로 얼음 같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슬픔을 봐도 눈빛이 요동치지 않고 누군가의 기쁨을 봐도 반응이 없다. 그들의 눈은 깊지만 차갑다. 나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의 온도도 함께 내려간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의 냉정은 전염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이 없는 눈은 타인의 영혼을 울린다. 진심 어린 대화는 서로의 온기가 닿을 때 가능하지만 눈이 얼어붙은 사람은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눈빛이 날카롭거나 차가운 사람을 모두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삶의 고통이 그 눈을 단련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눈빛이 지배욕과 결합될 때다. 그때 눈은 더 이상 관계를 잇는 통로가 아니라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무기가 된다. 그들은 눈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고 대화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온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의 눈이 당신을 분석하는 눈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다치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스스로 방어하려 든다. 그건 착각이 아니다. 당신의 직감이 맞다. 눈은 단 한 번의 스침으로도 상대의 본심을 드러낸다. 나는 이런 경우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눈동자 속에 분노와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소모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는다. 다만 이기고 싶어 한다. 그런 시선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 결국 당신의 마음의 불도 꺼진다. 눈빛은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진실하다.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마주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의 눈에서 따뜻한 빛이 느껴진다면 그건 축복이다. 그런 눈은 이해하려는 마음, 공감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온기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복잡할 필요 없다.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보라. 당신을 보며 눈으로 미소 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은 언제나 늦게 나온다. 하지만 입은 그보다 먼저 반응한다. 입꼬리의 방향,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말이 시작되기 직전의 표정,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을 드러낸다. 나는 사람의 입 주변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 습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믿는다. 누군가를 오래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늘 남을 비판하거나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입술이 자주 굳어 있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져 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입가가 부드럽다. 그들의 근육은 경직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인상을 준다. 이건 단순한 표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사용 습관이다. 매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 입 주변의 근육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한때 상담 프로그램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중 잊히지 않는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처음엔 웃으며 자신을 성실한 사람이라 소개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이상한 불균형을 느꼈다. 그의 웃음은 눈가로 번지지 않았고 입꼬리는 억지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입 한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억눌린 분노와 피로가 만든 근육의 기억이었다. 그는 결국 몇 분 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그의 입이 이미 먼저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은 진심을 가장 먼저 누설하는 기관이다. 사람은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입 근육이 경직된다.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 진짜 미소는 얼굴 전체가 함께 움직이지만 가짜 미소는 입 주변만 억지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저 사람 왠지 웃는 게 불편하다.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진심과 모순된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어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불일치 인컨그루언하고 부른다.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뇌는 본능적으로 불신 반응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정말 기뻐요라고 말하면서 입술이 굳어 있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안다. 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오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늘 밝고 유머러스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의 입 모양이 평소보다 굳어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그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작은 떨림 속에서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그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입은 마음의 경보장치다. 말보다 훨씬 먼저 감정의 이상 신호를 보낸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뚤어진 사람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건 단순한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패턴일 가능성이 크다. 늘 남을 비웃거나 경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쪽 입꼬리를 올린다. 이런 표정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며 관계의 긴장을 불러온다. 한 연구에서는 비웃는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갈등 빈도가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그 표정을 공격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반면 입 주변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감정 표현이 안정적이다. 그들은 화를 내더라도 말의 끝에 따뜻함이 남는다. 그들의 입 모양에는 공감의 흔적이 있다. 이들은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말보다는 표정으로 신뢰를 쌓는다. 나는 젊은 시절 상사 한 명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늘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그는 그건 이미 다 해봤어 라며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말보다 표정이 사람의 의지를 꺾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 후 나는 결심했다. 누군가의 마음을 꺾는 미소는 짓지 않겠다. 입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진심이 담긴 미소는 언어를 초월한다. 아이의 웃음, 노인의 잔잔한 미소, 친구의 따뜻한 미소, 그 어떤 말보다 마음을 녹인다. 반면 비웃음과 냉소는 말보다 빠르게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한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의 입을 잘 관찰해 보라. 그 입이 따뜻한가? 아니면 차가운가? 그 입이 웃고 있을 때 눈이 함께 웃고 있는가? 그 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심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오늘 당신의 입모양은 내일 누군가에게 전해질 메시지다. 당신의 입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언어가 되기를, 그 미소가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 되기를. 얼굴의 어느 한 부분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미간이다. 미간은 사람의 생각 습관과 감정의 무게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다. 눈썹 사이에 깊게 파인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속 긴장과 피로가 오래 쌓여 생긴 상처와도 같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항상 미간을 찌푸린 사람은 단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뇌는 늘 경계 상태에 있다. 무언가를 믿기보다 의심하려 하고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분석하려 한다. 그 결과 그들의 얼굴은 늘 전투 태세를 유지한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미간주름은 마음속 불안 신호의 지도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눈썹 사이 근육, 즉 추미근 코로게이터 머슬, 이 끊임없이 긴장하며 수축한다. 그 긴장이 반복되면 근육이 단단히 굳고 결국 깊은 주름이 남는다. 즉, 그 주름은 감정을 눌러온 세월의 흔적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얼굴을 가진 한 상사를 기억한다. 그는 일을 잘했지만 늘 인상을 쓰고 있었다. 회의 때마다 그의 미간은 칼날처럼 좁혀졌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주위에 압박감을 주는지 몰랐다. 언제나 왜 이게 안 됐지? 누가 실수했어? 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그의 얼굴은 늘 전투적이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그는 외로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무표정보다 무서운 것은 늘 찡그린 표정이다. 그렇다고 미간의 주름이 있는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주름 그 자체는 죄가 없다. 문제는 그 주름이 닫힌 마음의 신호가 되어버릴 때다.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에게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얼굴의 작은 긴장이 인간관계의 벽을 만든다. 나는 가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내 미간은 어떤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눈썹 사이가 굳어 있다. 그럴 때면 일부러 얼굴 근육을 풀어본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쉰다. 그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왜냐하면 얼굴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굳으면 얼굴이 굳고 얼굴이 풀리면 마음도 풀린다. 나는 무표정한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긴장을 본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감정의 방향을 자신에게 돌린다. 그 결과 내면이 서서히 메말라간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억압성 피로, emotional fatigue라 부른다. 감정을 억누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결국 사람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나는 한 CEO와의 회의를 기억한다. 그는 완벽한 복장을 하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고 나의 의견에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그와의 대화는 마치 벽과의 대화 같았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는 모든 관계를 형식으로만 유지하고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이 사라진 순간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감정적인 사람은 싫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 그들은 냉정함을 성숙함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잔잔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소통의 단절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의 얼굴을 보아라. 미간이 늘 긴장되어 있지 않은가? 표정이 너무 완벽하게 고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질수록 공허해진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표정을 관리하려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표정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표정이 없는 얼굴은 방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된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완벽한 대칭이 아니라 감정이 살아있는 불완전함이다. 기쁨의 주름, 슬픔의 흔적, 걱정이 묻어있는 미간, 그것들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흔적이 바로 인간다움이다. 그러니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다. 단지 그 주름이 세상을 원망하며 만들어진 것인지 사랑하며 만들어진 것인지를 구별하라. 당신의 얼굴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바꿀 수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친절한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하지만 그 친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드러난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봤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럽고 늘 미소를 지은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 미소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가면이었는지. 진짜 친절은 조용하고 자연스럽다. 그들은 자신이 친절하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는다. 도움을 줄 때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며 자연스레 손을 내민다. 하지만 가짜 친절은 늘 계산이 있다. 그들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친절을 연기한다. 그들의 미소는 완벽하지만 어느 순간 눈빛이 흔들린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동자는 차갑다. 나는 그때마다 확신한다. 이 사람의 친절은 오래가지 않겠구나.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한 지인이 있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냥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언제나 웃었다. 그의 미소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늘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진심의 온도가 없었다. 그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척했지만 정작 관심은 자신에게만 있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그의 친절은 인정받기 위한 연기였다. 가짜 친절은 피로하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편안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에너지가 빠진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하면서도 언제나 중심은 자기 자신이다. 그들의 말에는 공감이 없고 그들의 눈에는 연결이 없다. 그들은 타인을 돌보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 것뿐이다. 나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친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진짜 친절은 설명이 필요 없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진다. 그들의 말보다 눈빛이 따뜻하다. 그들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해준다. 그들의 미소는 가면이 아니라 진심이 흘러나온 결과다. 하버드대의 감정소통 연구에 따르면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의 뇌파는 상대의 뇌파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 즉, 마음이 통하는 순간 우리의 신체는 실제로 같이 진동한다. 이것이 진짜 친절의 본질이다. 그건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느끼는 것이다. 반대로 가짜 친절한 사람 곁에서는 몸이 긴장된다. 말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그때 느껴지는 미세한 불편함, 그것이 바로 직감의 경고음이다. 우리는 종종 이 직감을 무시한다.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없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같은 결말이다. 그때 느낌이 맞았구나. 나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 배웠다.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그저 그들의 눈을 보라.
그 눈에 온기가 있으면 그는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 눈이 차갑고 계산적이면 그는 결국 당신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눈빛은 언제나 진심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느냐이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어가 없어도 편안하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들의 눈빛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나는 이제 인간관계의 기준을 단 한 가지로 정했다. 그 사람의 눈이 따뜻한가? 그 눈이 나를 긴장시키지 않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면 그는 내 삶에 있어도 좋은 사람이다. 반대로 아무리 말이 좋고 겉모습이 훌륭해도 그의 눈이 차갑고 무표정하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부드럽게 거리를 둔다. 삶이란 결국 어떤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느냐의 여정이다. 그 눈이 사랑과 이해를 담고 있다면 그 길은 언제나 따뜻하다. 그 눈이 냉소와 계산으로 얼어 있다면 그 길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얼릴 것이다.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 직감은 당신의 영혼이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 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당신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진짜 친절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다. 그 미소는 말보다 따뜻하고 그 눈빛은 말보다 깊다.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안전하다.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첫걸음이다.